안녕하세요.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. 그럴 때마다 무례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다치는 순간 누구에게나 꼭 찾아오죠. 이럴 때 진짜 화를 버럭 낼 수도 없고 그냥 꾹 참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정말 난감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런 상황에서 품위 잃지 않고 아주 현명하게 나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? 직장 동료 아니면 중요한 거래처 사람한테 대뜸 이런 말을 들었어요.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아마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띵 하고 말문이 턱 막힐 거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순간에 애써 웃어넘기거나 집에 와서야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이불킥 하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먼저 도대체 어떤 게 무례한 건지 그 선을 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이런 무례함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도 살펴볼 겁니다. 이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. 슬기롭게 대처하는 기술과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법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. 도대체 어떤 말들이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, 이 사람 선 넘네 싶게 만드는 걸까요?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. 어떠세요? 여기 나온 말들 정말 어디선가 꼭 한 번쯤은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? 결혼은 왜 안 하냐, 애는 언제 낳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살쪘네 빠졌네 하는 외모 지적, 연봉은 얼마냐, 그 실력으로 되겠냐는 능력 평가까지. 말하는 사람들은 꼭 그러죠.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. 아니면 그냥 농담한 건데 왜 그래? 라고요.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비수가 되어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. 이 무례라는 단어를 그냥 예의가 없다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.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허무는 행위라고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매너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한 사람의 인격, 그 존엄성을 그냥 짓밟는 행위라는 거죠. 아주 심각한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런 무례한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대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?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진짜 깜짝 놀란 통계가 하나 있었어요. 한번 보세요. 100%입니다. 100%. 최근 6개월 동안 직장에서 무례함을 겪어본 적 있냐는 질문에 직장인 전원이 그렇다고 답했다는 거예요.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직장인이 겪었다는 거잖아요. 와, 이건 더 이상 몇몇 이상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겠죠? 그리고 이게 그냥 기분 나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분노가 치밀고 감정이 뒤죽박죽 되는 건 기분이고요. 계속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자존감까지 바닥을 치게 되죠. 심지어 연구 결과를 보면요. 옆에서 누가 무례한 말을 듣는 걸 그냥 보기만 해도 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일하는 능력이 거의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. 44%면 어마어마한 수치죠. 나한테도 손해고 회사 전체로 봐도 엄청난 손실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.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그 기술들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자, 기술을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마음가짐부터 딱 정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. 우리의 목표는요, 저 무례한 사람을 뜯어 고치거나 가르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솔직히 그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,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. 이 점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.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욱 하고 터트리면 오히려 내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. 대신 이 3단계를 차분하게 밟아보는 거죠. 첫째, 저 사람이 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? 잠깐 생각해보는 거예요. 둘째,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일단 심호흡 한번 하고 가라앉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일까? 전략을 짜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기술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되물어주기 전략이에요. 뭐라고요?
이렇게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대신에요. 상대가 썼던 그 불쾌한 단어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혹시 지금 저한테 한심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? 하고 차분하게 묻는 거죠. 이 질문 하나가 상대방이 자기가 뱉은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요. 확 달아올랐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착 가라앉히는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의 필살기 나갑니다. 이것도 정말 유용해요.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와, 이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공은 완전히 상대편 코트로 넘어갑니다.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당황해서 쩔쩔매면서 자기의 무례함을 해명해야 하는 거죠.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되는 거예요. 어쩔 땐 길게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. 자꾸 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원치도 않는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한테는 이 한마디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. 아,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죠. 더 이상 감정 낭비 안 하고 대화를 딱 끊어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이건 코미디언 김숙 씨 이야기라 아주 유명하죠. 누가 얼굴이 남자 같다는 진짜 무례한 말을 했는데 거기서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. 상처 주네? 이렇게요. 내가 지금 당신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툭 던지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아차 쉽게 만드는 거죠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자, 이렇게 순간순간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. 맨날 이렇게 무례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그게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예요. 어떻게 나만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거리두기라고 하니까 그냥 사람을 피하고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.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. 저 사람 말에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,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연락하는 횟수를 좀 줄인다거나 굳이 안 봐도 될 자리에는 나가지 않는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. 이건 도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. 이렇게 건강한 관계의 선을 그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대화법이 있어요. 바로 비폭력 대화라는 건데요.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보통 우리는 당신은 왜 맨날 나를 무시해? 이렇게 비난부터 하잖아요.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먼저 그냥 있었던 사실, 관찰한 것만 말해요. 제가 회의에서 의견을 냈을 때 제 말을 중간에 끊으셨어요. 그 다음엔 내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. 그랬더니 저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어요.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가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 생각도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말을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.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어때요?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달하니까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? 그리고 또 하나, 진짜 든든한 보험 같은 개념이 있는데요. 베트나라고 합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플랜 B예요. 최악의 경우엔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나만의 대안인 거죠.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랑은 도저히 관계 개선이 안 되겠다 싶으면 좋아. 그럼 저 사람이 나오는 모임엔 앞으로 안 나간다. 라던가 앞으로는 딱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고 사적인 대화는 일절하지 않는다. 이렇게 나만의 마지노선을 정해두는 거예요. 이렇게 믿는 구석, 나만의 플랜 B가 있으면요.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?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겠어요? 어떻게 하면 그 평화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게 하루 종일 어떤 땐 며칠씩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잖아요. 저도 그래요. 근데요,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불쾌한 기억을 자꾸 곱씹는 건 내 마음에 난 상처를 일부러 더 덧나게 하는 행동이랑 똑같다고요. 의식적으로 자, 그만! 하고 그 생각의 고리를 탁 끊어내는 연습이 정말 필요합니다. 법륜 스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. 무례한 말은요, 그냥 그 사람이 버린 감정 쓰레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던진 쓰레기 봉지를 내가 왜 소중하게 품에 꼭 안고 다녀야 할까요?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.
받자마자 그냥 휙 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. 결국 모든 해답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뭐 다 할 필요도 없어요. 딱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.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나를 위한 작은 실천,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